얘들아 안녕. 나 또 왔어. 이걸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독성 있게 계속 찍게 되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영상으로 들어갈 지금 녹음 파일인 것 같은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54쪽 3번 문제 한번 보자. 그림은 뉴런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연합뉴런,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야. 자, ABC 뉴런을 한번 보자.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자, 여기 이렇게 눈처럼 달린 거 뭐라 그랬죠?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라고 했어.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 그러면 감각 뉴런이 무엇일까? 먼저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감각 뉴런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감각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감각기는 뭐지?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 이 감각기와 연결된 신경세포가 바로 감각 뉴런이고, 이 다양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신경 자극을 감각 뉴런이 어디로 전달을 하냐면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데, 연합 뉴런은 무엇이냐면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어떻게 해라. 이러한 자극이 왔으니까, 이러한 반응이 왔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라. 얘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운동 뉴런으로 연결이 돼서, 이 운동 뉴런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반응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응기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면 연합 뉴런이에요. 그러면 이 연합 뉴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뭐가 들어가고 있어?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각 뉴런의 다른 말을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감각 뉴런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어디로 나와? 운동 뉴런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감각 뉴런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뉴런이다 해서 이것을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저기 문제 그림에서 있듯이 감각 뉴런의 그 구조적 특징이 뭐냐면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중간에 눈처럼 튀어나와 있어.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얘를 찾아. 이걸 찾아. 눈을 찾아요. 눈을. 이게 바로 뭐냐면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감각 뉴런과 연결된 B가 연합 뉴런과 연결된 C가 운동 뉴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여기 문제는 원심성, 구심성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구심성,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원심성. 이게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감각 기억, 구심성 기억이지. 기억 같이 외우면 돼. 여기도 운동 뉴런 이응이고 원심성 이응이지. 이응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요. 얘네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기 보자. 기억. 감각기에서 발생한 흥분은 A, 구심성 뉴런을 거쳐서 B,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 니은 B는 원심성이 아니라 연합 뉴런이니까 틀렸고, 디귿 C,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은 반응기,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표는 뉴런 AB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흥분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개떡같이 그려놓은 그림이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많이 그렸던 뉴런이라고 하는 애의 구조예요. 뉴런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신경세포,
신경세포를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바로 신경세포체예요.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이 뉴런, 신경세포의 핵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신경세포가 구성이 되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신경세포체 밑에 길다랗게 달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축삭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축삭돌기에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잖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마리집이라고 해요. 이 마리집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이렇게 너무 민망하게 그려져 있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슈반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보이겠지만 이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이게 바로 슈반세포의 핵이에요. 이 슈반세포 핵에서 슈반세포가 커지면서 축삭돌기를 똘똘똘 감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마리집이라고 했는데,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한다 그랬어? 안 통한다 그랬어? 안 통한다고 했잖아. 즉 얘는 절연체의 역할을 해요. 선생님, 뉴런은 전기적 신호로 우리가 흥분이 전도된다라고 했는데, 마리집은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인데 그러면 어떻게 신경이 전도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바로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이것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랑비의 결절에서만 전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흥분이 전도가 되고 여기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리집을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깡총깡총 뛰어가겠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도약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약전도. 얘들아, 걸어가는 거랑 뛰어가는 거랑 뭐가 더 빨리 도착하니? 당연히 뛰어가는 게 더 빨리 도착하잖아.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뉴런이 속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뛰어가니까 라고 배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축삭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지름이 이렇게 생긴 축삭이 있고 지름이 이렇게 생긴 축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 근데 얘는 너무 좁잖아. 그럼 내가 지나가는데 너무 좁으니까 내 지나가는 행동을 얘가 방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이 A라고 하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 A라고 하는 애는 지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데 막 낑낑거리고 걸어가. 근데 B라고 하는 애는 지름이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어때? 내가 가도 얘 내 숨을 방해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클수록 더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빠르다. 즉 방해를 A가 B보다 방해를 더해.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지름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를 한번 보자. 뉴런 A, B, C가 있어요. 축삭의 돌기의 지름 A는 몰라. B, C는 2야.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봐봐. 마리집이 A하고 B는 똑같이 있는데 흥분의 전도 속도가 어디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죠.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A는 2보다 지름이 커요, 작아요? 크다? 지름이 큰 게 방해를 덜 하니까 더 빨리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얘는 똑같이 지름이 2야. 근데 마리집이 어디가 있대? B만 있어. 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이 있는 신경은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C의 전도 속도는 10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왜냐면 마리집이 없으니까. 자, 기억을 한번 보자. 축삭돌기의 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빠르겠죠. 니은 흥분 정도 속도는 B가 C보다 빠르다. 왜? 마리집이 있으니까. 디귿. C에서는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얘들아,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리집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C는 어떻게 된다고? 마리집이 없어. 도약 전도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나트륨을 2에서 1로 운반하며 1과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뉴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뉴런에 우리가 세 가지의 이온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에 있는 게 나트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게 칼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너네들이 이 뉴런 하나에 이온 통로 2개와 이온 펌프 하나, 이렇게 3개만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이온, 선생님 여기 지금 그려놓은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온 통로와 이온 펌프는 생각보다 엄청 작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작은 위치에 얘네 3개가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건데, 자, 이쪽이, 자, 여기 보자. 이 안쪽 있죠? 여기 안쪽. 여기가 세포 안. 그 다음에 이 양쪽 2개 있죠? 여기가 세포 밖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뉴런을 이야기해요. 항상, 자, 이제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세포 밖에는 항상, 언제나 항상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쪽은 항상 칼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항상, 언제나 그래. 얘가 지금 우리가 분극 상태든 탈분극이든 그 다음에 재분극이든 그 다음에 과분극이든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모든 상태, 이런 모든 컨디션일 때 항상 세포 밖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 세포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어둡게 칠해진 게 나트륨 이온인데, 지금 세포 밖을 기준으로 1과 2가 각각 안이랑 밖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금 1쪽이 나트륨이 훨씬 많잖아. 나트륨이 많은 곳은 어디라고? 밖. 그래서 1이 밖이고 2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자, 기억 보자. 1은 세포 밖이다. 맞죠? 니은 2는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분극 상태일 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야. 항상 그냥 평상시 상태예요. 평상시. 그러면 이 분극 상태일 때 내가 이걸 전극을 꽂아가지고 과연 이 전극이 얼마인가를 측정을 한 것이 바로 휴지전위라고 해요. 즉 분극 상태일 때 컨디션을 휴지전이다. 즉 얘가 상태야. 분극이 상태고 휴지전위라고 하는 게 값이에요. 측정 값. 그럼 휴지전위는 항상 얼마냐면 약 마이너스 70mV야. 얘들아, 이 마이너스가 무엇을 뜻해?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가 그냥 70은 아니야. 마이너스 7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음전하라는 걸 뜻해요. 음전하. 즉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안쪽에다가 꽂아가지고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프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측정값이 항상 마이너스 70이잖아. 이 마이너스 70이 말을 하는 게 바로 휴지전위를 말을 해. 그럼 얘가 어디를 측정하냐면 뉴런의 안쪽에 이렇게 전극을 꼽아. 안쪽이잖아. 안쪽을 측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70이다. 다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뉴런의 안쪽에 전극을 꽂아가지고 값을 측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는 휴지전위 값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즉 니은 봐봐. 이 안쪽은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맞죠? 이해 갔죠? 분극 상태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A를 통해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때는 ATP가 사용된다 그랬는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A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나가냐면 나트륨 이온이 나가요.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냐면 칼륨 이온이 들어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A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가죠.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칼륨 이온이 들어가고 있어. 나트륨 이온은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적어. 칼륨 이온은 바깥쪽이 적고 안쪽이 많아. 즉 A라고 하는 애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온을 이동시켜. 얘들아 봐봐. 내가 이렇게 저농도에서 밑에서 위로 얘를 끌어올리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내가 힘을 줘서 밀어야 되잖아.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ATP가 소모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맞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55쪽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림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의 한 지점에 가해질 때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 뉴런이 이렇게. 그러면 뉴런의 한 지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점만 관찰을 한 거야. 이 지점만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를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했듯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뉴런의 한 지점, 이만큼의 이 한 지점에 여기에 나트륨 이온 통로도 있고 칼륨 이온 통로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어서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이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기 그래프에 별표를 치자. 이 문제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X축이 시간, Y축이 막전이. 그러면 이 막전이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 뉴런이 있을 때 문제에서도 뉴런의 한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뉴런의 이쪽 지점에 전극을 꽂고 안쪽에 전극을 꽂고 재는 거야. 아, 자극이 왔을 때 이 안에 수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70. 이 마이너스 70 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휴지전이야. 휴지전이.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온 이쪽 이 값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면 자극이 이 지점, 이 시점에서 자극이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지점에서 자극이 왔어. 자, 여기 먼저 보자. 이만큼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를 분극 상태라고 말을 해요. 분극 상태. 상태는 분극인 상태야. 얘를 어떤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냐? 자극이 아직 오지 않았고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뉴런의 이 안쪽에 대고 쟀더니 얘 값이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이건 값인데 이때의 값을 휴지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근데 자극이 왔어. 자극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만큼 있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탈분극 상태다 라고 말을 해. 탈분극 상태. 그러니까 분극인 상태를 벗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수치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플러스 30까지 올라가. 즉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을 활동 전이라고 말을 해요. 활동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분극인 상태를 벗어나서 자극이 왔기 때문에 분극인 상태를 벗어나서 활동전이가 가진다.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냐? 그게 아니야. 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화가 났어. 계속 빡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면 다시 화가 가라앉잖아. 즉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를, 이만큼의 상태 있죠.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재분극, 분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재분극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해. 이해 갔어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탈분극은 왜 얘가,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올라간 거죠. 마이너스 값인데 플러스 값으로 올라갔지. 왜 얘가 플러스 30으로 올라가냐면 이 뉴런에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있다고 했잖아. 이 탈분극 상태일 때는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오픈을 해요. 열려. 그러면 나트륨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세포 밖에서, 왜냐면 세포 밖에 항상 많다 그랬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해. 얘들아,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에 많이 있다 그랬어. 세포 안이 적게 있다 그랬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 확산된다 라고 말을 해. 근데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공을 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갈 거 아니야. 즉 이 확산은 에너지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재분극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재분극이 왜 되는 거냐? 재분극은 왜 되는 거냐면, 재분극은 이 지점에 있는 칼륨 통로가 오픈을 해. 칼륨 통로가 오픈을 해. 그러면 칼륨은 세포 안이 항상 많다고 했잖아.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거야. 다시 세포 안이 많고 세포 밖이 적은데, 얘도 역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얘의 이동을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공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ATP, 즉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륨 통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좀 띨띨하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닫히는 게 아니라 더 늦게 닫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말을 해요. 과분극 상태. 이해 갔어? 그럼 얘 계속 과분극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얘는 마이너스 70으로 올라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를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분극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바깥쪽이 많도록, 그 다음에 칼륨은 항상 세포 안쪽이 많도록 유지를 시켜줘요.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T1 자극이 오기 전이지. 이거 무슨 상태라 그랬어? 분극 상태라고 했잖아.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다? 아니, 분극 상태일 때는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많도록, 칼륨은 세포 안쪽이 많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의 이동이 있어요. 즉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이고 있다. 얘는 X. 니은 T2는 무슨 상태예요? T2는 탈분극 상태죠. 탈분극 상태는 어떤 상태야?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확산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의 설명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 잘못 썼어. 이게 지금 KA 플러스가 아니라, 자, 바꿔주세요. 여기가 지금 책에는 잘 나왔을 텐데 얘가 나트륨 플러스니까 니은 나트륨 T2 탈분극 상태에서는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니은이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 한번 보자. 열린 칼륨의 통로수, 칼륨은 언제 열린다 그랬어? 재분극 상태일 때 열린다고 했잖아. T2는 탈분극인데 T3가 재분극이고
그럼 어디가 더 많겠어? T2가 많을까? T3가 많을까? 당연히 T3가 많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지금 내가 영상을 어떻게 찍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사실 얼굴을 너무 출연시키고 싶어. 너네를 만나고 싶거든. 지금 빈 3학년 3반 교실에 혼자 앉아서 막 떠들고 있어. 그런데 정말 너무 재밌게 혼자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재밌게 잘 들어줘야 돼. 알겠지? 56쪽 9번 문제 한번 보자. 그림가는 근육에 연결된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점 P에서 발생한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 방향으로 각 지점에 도달하는 데 경과된 시간을 P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그럼 기역과 니은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니은이 지금 니은은 이렇게 뭔가 말려 있잖아. 이거 니은을 뭐라고 그러죠? 얘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집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얘는 슈반세포. 슈반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길어진 게 똘똘 감아가지고 마리집을 만든다.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얘는 절연체 역할이에요. 절연체. 그럼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기가 통한다 그랬어? 안 통한다 그랬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죠. 이해 갔어요? 그럼 기역은 뭘까 얘들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랑비의 결절이에요. 랑비의 결절. 즉, 이 랑비의 결절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뭐가 일어난다고? 전기적 신호가 얘가 여기서만 발생을 해. 즉, 이 랑비의 결절만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자극이 전도된다라고 했죠. 즉, 따라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뛰어다니는 랑비의 결절만 뛰어다니는 도약 전도, 랑비의 결절만 뛰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의 전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포인트야.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래프를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갔어?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봐봐. P로부터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P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1하고 2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1을 먼저 한번 보자. 1 여기다 써볼게. 1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때? 시간은 길다. 그러면 P로부터의 거리는 어때요? P로부터의 거리는 짧죠. 그러니까 P로부터의 거리는 짧고 시간은 기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P로부터의 거리는 짧고 시간은 기니까 얘가 거리는 짧고 시간은 기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됐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2를 한번 보자. 2는 어때? 2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 얘들아, 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얘는 시간은 짧죠. 그 다음에 P로부터 거리는 어때? 길죠. 얘를 다시 보면 P로부터의 거리는 길고 시간은 매우 짧아.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이 1과 2가 모여서 어떠한 그래프 형태를 띠냐면, 1은 시간은 길고 거리는 짧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이렇게. 얘가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이 그래프와 그림을 매치를 시켜보자. 시간이 왜 길까? 시간이 왜 길어? 당연히 시간이 긴 이유는 그 지점에서 탈분극도 일어나고 재분극도 일어나고 과분극도 일어나고 다시 분극까지 가는 이만큼의 공정 과정이 다 일어나니까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이 일어난다는 거야.
얘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안 걸리는 거야. 즉 건너뛴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1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 랑비의 결절이기 때문에 이 랑비의 결절에서 자극이 오면 탈분극도 일어나고 재분극도 일어나고 과분극도 일어나고 다시 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신경 전도가 일어난다고, 신경 전도가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신경이 아예 전달 안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1은 뭐가 되겠어? 랑비의 결절이니까 얘가 기억. 2는 니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자. 자, 기억 1은 기억이다. 맞죠? 니은 2는 슈반세포가 있다. 얘들아, 2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이렇게 축삭에 슈반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똘똘똘똘 감는 게 마리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집이 있으니까 슈반세포도 있겠죠. 디귿.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당연하지. 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2에서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냥 아예 이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곳을 마리집으로 다 막아버린 거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57쪽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좀 빈출되는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문제가 나오면 기억 정도의 이 그림이 굳이 안 나오더라도 설명으로 조금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림은 골격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근육섬유, 근육원섬유, 근육섬유 다발 중 하나이다. 얘들아, 이번 기회에 이거 외우고 가자. A가 뭐냐면 근육섬유 다발이에요. B는 근육 섬유예요. C는 근육 원섬유예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얘를 봤을 때 근육 원섬유가 작으니까 얘가 세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자, 이번 기회에 외우자. 근육 섬유 밑줄 긋고 얘가 바로 근육 세포 단계예요. 근육 원섬유가 세포보다 더 아래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근육 섬유를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근육 세포의 핵이야. 핵이 하나야? 아니지. 엄청 많지. 즉 이 근육 세포는 핵이 많은 다핵세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알겠죠? 기억 보세요. A는 근육 섬유 다발이다. 맞죠? 니은 B에 여러 개의 핵이 있다. 이거 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디귿. C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니다. 니은 디귿 틀렸고,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얘들아, 나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지? 너네도 알지? 나 기계치인 거 지금 엄청, 이 정도면 거의 많은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근데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 자,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유 바디라고 하는 거야. 근육 원섬유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즉 근육 원섬유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이오신과 액틴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두꺼운 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 마이오신 네 글자라고 했잖아. 이 두꺼운 게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 다음에 얇은 게 액틴 필라멘트다.
라고 했죠. 이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이거 꼭 알으라고. A, B, C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육 섬유는 근육 세포 단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 갔죠? 풀어보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며 가와 나는 각각 I대와 A대 중 하나이다 라고 나타냈는데, 문제를 보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의 그 두께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를 보면 같게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르게 나타나 있으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기역과 니은 중 두꺼운 게 어디야? 니은이지. 니은이 마이오신, 기억이 액틴. 이거는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Z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 Z선부터 Z선까지를 하나의 근육 원섬유 마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즉 Z선부터 Z선까지 있지. Z선부터 Z선까지 이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 보통 문제에서 X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각각 I대와 A대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외워야 돼요. 설명이 아니고 가가 A대예요. 가가 A대, 나가 I대야. 그러면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 있어.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겹쳐져 있잖아. 겹쳐져 있는 것을 보면 어둡게 보이겠니? 밝게 보이겠니? 당연히 A대 같은 경우는 겹쳐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럼 그에 비해서 I대 같은 경우에는 얇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잖아. 자,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A대에 비해서 밝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이다. 맞아요. 니은, 가는 나보다 밝게 아니지 어둡게. 왜냐면 겹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근육이 수축할 때 디귿 별표. 근육이 수축할 때 가의 길이분의 나의 길이는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얘를 그릴 수 있을까? 한번 보죠. 문제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좋네. 이렇게 줄선이 있으니까 안 삐뚤어지게 잘 그릴 수 있어요. 벌써 삐뚤어져 버렸네 얘들아. 어떡하지?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얘들아? 어떡해요. 삐뚤어졌어요. 이 일을 어쩌죠? 왜 선이 다 지워질까? 다시. 내가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늘 개떡같이 그리잖아. 자,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죠? 제발요. 여긴 없는 걸로 해주세요. 지금 다 없어지겠지? 이럴 수가. 얘들아, 너희가 지금 눈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근육이 수축한 거야, 이완한 거야? 당연히 근육이 수축한 걸 말을 하는 거야, 수축. 선생님 그림 그릴 때 뭐부터 그렸어? 이 파란 선부터 그렸어요. 파란 선부터 그렸는데, 자, 이 파란 선부터 그렸잖아. 파란 선은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이를 똑같이 그렸어요. 이해 갔어요? 파란 선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검정선인 액틴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위에랑 한번 보면 여기는 A대야. 즉 다시 말해서 근육이 수축했을 때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즉 여기 가가 A대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 이 가의 길이는 일정한 거야. 그럼 나의 길이를 보면 되는데, 지금 봐봐. 나의 길이는 여기 이만큼이잖아. 지금 여기 옆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어때? 나의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축을 하니까 줄어들었죠. 근육이 수축할 때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는 줄어들었어. 그럼 이 전체 값이 증가해? 아니죠. 감소하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57쪽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시점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표는 시점 T1, T2일 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액틴만 있는 부분,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근육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여기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의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치고 있니? 늘 너희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수능 보기 전까지 문제를 풀어줄 때 이 그림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진짜 근육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 선생님만 믿어봐.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게. T1 시점, T2 시점 해서 얘를 이렇게 나눠봐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원래 길이가 좀 달라지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릴게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봐.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기억이야. 그럼 얘가 기억이면 여기도 똑같이 기억인 거 알겠어? 왜냐면 얘들아, 여기가 기억이잖아.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지. 얘가 니은이면 여기가 니은인 거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니은이잖아.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이쪽이 디귿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T1일 때 기억이 0.3이래. 얘들아, 여기가 0.3이야. 여기도 똑같이 0.3이겠지. 니은 뭐예요? 0.7. 여기도 0.7이래. 그러면 그대로 밑으로 와보자. 여기가 기억이면 얘도 똑같이 여기가 기억일까? 근데 다른 시점이니까 뭐 기억 프라임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기억 프라임이겠지. 왜 내가 기억 프라임으로 했냐면 여기 T1일 때 기억이랑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프라임으로 놓은 거예요. 여기는 니은 프라임, 여기도 니은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디귿 프라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여기 적용을 해볼게. T2일 때 여기가 0.5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0.5인 거 알겠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제 꿀팁 알려줄게요. 꿀팁. 자, 얘들아, 기억 더하기 니은이 뭐야?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 뭘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기억 더하기 니은 있지? 기억 더하기 니은은 얘가 액틴의 길이에요. 액틴의 길이다. 무슨 말이냐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길이 변화가 없어.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말해서 T1 시점이든 T2 시점이든 왔다 갔다 해도 여기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프라임 더하기 니은 프라임 값은 항상 1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1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더했을 때 얘도 몇이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0.5, 여기도 똑같이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해 안 간 친구들은 이거 다시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만큼 있지, 이만큼. 이렇게 여기 묶어봐. 여기 그림에서 볼까? 니은과 니은 두 개와 양쪽 니은과 디귿을 더한 거. 이거 뭐야? 자, 니은과 디귿을 더한 거 뭐예요? 니은과 디귿을 더한 거. 이거는 마이오신의 길이야. 마이오신의 길이. 다시 말해서 얘도 역시 얘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길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자, 표기 한번 보자. 기억 문제를 한번 볼게. 기억은 A대에 속한다? 아니, A대는 얘잖아. 얘 갔어?
그러니까 얘는 A대가 아니라 I대에 속한다 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자.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7보다 짧다.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이거잖아. 이해 갔어요? 자, 맞았어. 그러니까 맞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얘가 T1 시점일 때랑 T2 시점일 때랑 있는데 얘가 T1에서 T2로 갔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 0.3에서 0.5로 늘어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밖으로 빠졌다는 거야? 밖으로 빠져야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 즉 T1에서 T2로 갈 때 있죠.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이완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완되고 있어. 그럼 얘가 밖으로 빠졌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겹친 부분도 줄어들겠지.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얘는 디귿은 디귿 프라임이랑 비교했을 때 디귿보다 디귿 프라임일 때 양쪽으로 빠지니까 디귿이 크겠니? 디귿 프라임이 크겠니? 디귿 프라임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